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23강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3 명사편 하고 있고요. 오늘은 유닛 23 길어진 명사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동명사 구 정리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좀 기출 문장이 많습니다.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명사 개요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동명사의 개념, 용법, 형태, 의미라고 나왔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동명사의 개념인데요. 이 동명사의 개념은 동명사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동명사는 동사 원형 다음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겁니다.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결국 명사이기 때문에 원래 명사가 하는 일인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형태는요. 개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동사 원형 플러스 ing. 그리고 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되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별거 없는 거죠. 자리 확인할게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죠. 주어 자리는요.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자리가 되겠네요. 보어 자리는요. 명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 비동사 다음 자리라고 기준 잡아드렸습니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되겠죠. enjoy, 즐기다, 무엇을 목적어가 나와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요. 전치사인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쏙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걸 큰 틀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길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명사에 쓰인 learn이라는 동사가 목적어인 foreign languages를 덩어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길어진 상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주어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는 하는 것, 하기가 기본 해석이라고 그랬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은는 이가라는 조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동사 ing로 시작해서 동사가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보면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해석은 하는 것은 하기는이 될 겁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잖아요. 동사는 단수로 받아줍니다. 자, 투부정사도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면 단수로 받아주는 건 동일해요. 이 부분은요. 나중에 모아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개별적인 상황들도 자꾸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문 갈게요. Learning foreign languages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동사의 ing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takes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해석을 통해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takes한데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뭘 takes한데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takes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네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죠. 절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고 쉬운 방법을 찾는데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있으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그리고 빠르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요. 남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전문적인 특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으면 동사는 단수로 받아준다고 했죠.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languages가 복수기 때문에 이거 복수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얘가 전체가 주어 자리에 동명사, 동사는 단수로 받아준다. 밑으로 갈게요. 이런 문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당황하시는데요. 2018년 중3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Being able to work with other people is an important life skill. being 때문에 그렇네요.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being은요. 비동사의 ing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중학교 기초 문법 과정을 통해서 be able to 동사 원형이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be able to는요. can이라는 조동사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어떨 때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요.
그래서 be able to 동사 원형 하나에 더 묶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챙겨가고요. 여기에서 비동사가 ing 형태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그 뒤에 is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 괜찮을까요?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것은 비동사 다음에 관사 나왔습니다. 명사까지 묻겠습니다.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당황하지 마세요.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동사의 ing로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명사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투부정사 때도 투부정사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비슷한 패턴인데요. 동사 ing로 시작해서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우리 부사편에서 이 분사 구문 정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구조만 보고 갈게요. Leaving the house. 동사의 ing로 시작했는데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상황입니다. 얘는 동명사 주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의미만 가볍게 보고 갈게요. 집을 나갈 때 저는 불을 껐습니다. 혹은 집을 나가면서 불을 껐어요. 분사구문 나중에 또 기대해 주시죠.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선생님,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으면요. 길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뒤로 보내서 가주어, 진주어 패턴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동명사 때는 왜 그 얘기 안 하죠? 혹시 다음 화면에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동명사는요. 아무리 길어도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경우 그냥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는 있는데 그냥 두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때와 조금 다르네요. 뭐 같은 명사라 하더라도요.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니까 이게 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어로 넘어가 볼게요. 해석하는 방법은 역시 하는 것으로 기준 잡아주시고요. 보어 자리니까 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동명사가 명사로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비동사 다음 자리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조 확인하시고요. 예문 볼게요. My hobby is learning foreign languages. 나의 취미는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ing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동명사가 보어 자리에 쓰인 것은 아닌지 예상을 하시고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예상은 해석을 통해서 확신으로 넘어가야 돼요. 제 취미는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은데요? 뭘요? 외국어를. 그렇기 때문에 이때 learning은 동명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죠. 밑에 문장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My sister is learning foreign languages. 저의 여동생은 비동사 다음에 역시 learning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이다 해석으로 되는지 보셔야겠죠. 제 여동생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왠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얘는 오히려 제 여동생은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혹은 배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될 때 비동사와 ing를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is learning인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얘는 동명사라고 하고요. 얘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의 ing는요. 얘가 동명사일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예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들어가고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얘가 쓰임새가 다릅니다. 문제는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ing가 쓰였을 때 얘가 보어 자리로서 동명사가 쓰인 건지 현재 분사가 쓰인 건지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동명사로 쓰인 것이라면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만약에 비동사 다음에 ing가 현재 분사로서 비동사와 함께 진행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이 해석 방법을 가지고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은지 다른지를 보세요.
만약에 이 주어와 같다면 동명사고요. 같지 않다면 현재 분사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제가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형용사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싹 지우고요. 일단은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와 있는 걸 보시고요. 앞에 주어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제 취미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해석상으로 봐도 동명사고요. 제 취미는 외국어를 배우는 건 제 취미 같은 것이라는 이 포인트에서도 동명사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제 여동생은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봐도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 분사죠. 주어와 같은지를 봤더니 사람과 외국어를 배우는 행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때의 learning은 현재 분사라는 거죠. 얘는 문법적으로 살짝 접근해 드렸는데요. 해석할 때는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호 자리에 쓰이는 동명사 정리가 됐네요. 목적어 자리로 갈까요? 여기서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왜? 동명사는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보셔야겠죠. 먼저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하는 것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기본이겠네요. 이때 타동사 자리에는요. enjoy, finish, stop, mind, give up 등과 같은 동사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투부정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닛 24 다음 시간이 될까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니까요. 기다리시죠. 일단은 여러분들 enjoy ing, finish ing처럼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enjoy ing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finish ing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이렇게 되겠죠. 예문 좀 가겠습니다. I enjoy learning foreign languages. 저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길까요? 목적어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learning이 있고요. learning의 foreign language까지 연결돼서 전체로 이렇게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저는 즐깁니다. 외국어 배우는 것을. enjoy ing 바로 보실 수 있겠죠? I gave up learning foreign languages. 저는 gave up 포기했습니다.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의미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저는 포기했어요. 뭘? 외국어 배우는 것을. 괜찮을까요? 자, 이번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때 해석하는 방법은요. 전치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예문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am interested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구조상으로 보면 전치사 in 다음에 동명사 나와 있는 거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외국어를 배우는데. Being a good listener is the most important skill for making new friends라고 나와 있어요. 자, 2016년 중3 모의고사에서 성취도 평가에서 발췌한 문장인데요. being 또 나왔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비동사의 ing 형태고요.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가 되겠죠. 좋은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직역하면 이렇게 될 텐데 어색하죠.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은이라고 보셔야겠네요. 자, 동명사 자리에 쓰인 비동사가 명사를 보어로 덩어리로 받는 상태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은 비동사 다음에 관사 나왔으니까 명사까지 갈게요. 전치사 또 명사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뭐를 위한 기술이죠? 전치사 다음에 make라는 동사의 동명사 형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한 또는 사귀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동명사가 주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는 한 문장 내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공부하기 좋은 문장 되겠습니다. 자, on the morning of my performance, I was worried about forgetting my lines입니다. 자, 2012년 중3 때 나왔던 문장이고요. On the morning, 그날 아침에, 어떤 날 아침이죠? 나의 공연의, I was worried, 저는 걱정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전치사 about 다음에 forget 동사의 ing, 즉 동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이때 line은요, 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ines가 대사예요. 제 대사를 까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긴장감 이럴 수 있죠.
공연날 아침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사를 까먹을까봐, 잊어버릴까봐 걱정을 했다는 거죠. 전치사 about 다음에 동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리와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생긴 learning foreign languages가 동사 앞 주어 자리, 비동사 다음 보어 자리, 타동사 다음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 또 역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괜찮습니까? 이제 명사가 쓰이는 패턴과 구조가 좀 익숙해지셨을까요? 벌써 명사 3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5번 더 보게 될 겁니다. 구조가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반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보셔야 돼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 자리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보어는 비동사 다음 자리. 나의 취미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비동사 다음 자리에 ing가 있을 때는요. 진행형이 아닌지 의미적으로도 파악해 보시고요. 헷갈리면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은지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목적어 자리는 타동사의 목적어고요. enjo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똑같은 learning foreign languages가 들어가 있네요. 저는 즐깁니다. 외국어 배우는 것을. 이번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똑같은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관심 있어요. 흥미가 있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데. 괜찮습니까? 자, 동명사 개념 정리는 끝났어요. 이제 20개 기출문장 들어가겠습니다. 261번이고요. 자, fix는 고치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expensive는 비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Luckily, fixing the phone wasn't expensive. 다행히 전화기를 고치는 것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동사의 ing로 시작을 해서 다시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이면 단수로 받아준다는 것도 챙겨가시고요. 이 정도는 그냥 덩어리로 가셔도 괜찮겠네요. 다행히 전화기를 고치는 것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262번. 자, support는 지지라는 뜻의 명사도 되고 지지하다 동사 다 된다고 그랬죠? Giving support is often the best way to get it. 그렇습니다. 지지를 하는 것은, 지지를 주는 것은, 그럼 지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종종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얻는,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get support 하게 되면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give support 하면 지지를 주는 것, 지지를 해주는 것이 되겠죠. 동사의 ing로 시작을 해서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가 되겠죠. 단수로 받아주고 있네요.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갔고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건 아닌지 예상하고 해석을 통해서 확신으로 넘긴다. 지지를 하는 것은 종종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지를 얻는이 되겠죠. get support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it은 앞에 있는 support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지를 얻고 싶으면 먼저 누군가를 지지해 줘야겠죠. 그 사람을, 상대방을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 보시고요. 263번. 자, responsible for는 뭐뭐의 책임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 덩어리 표현인데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뭐뭐의 책임이 있다 동사 덩어리로 훨씬 더 많이 쓰네요. 같이 붙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ook after 뭐뭐를 돌보다는 건데요. 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서 기어다니거나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졸졸졸졸 뒤따라다니면서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본다. 그래서 돌본다. environment는 환경이란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We are all responsible for looking after the environment. 우리는 모두가 책임이 있어요. 환경을 돌보는 데. 여기까지 묶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we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요. 자, all이라는 것은요. 빈도부사의 위치와 같다고 그랬죠.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 비동사 일반 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나와서 이 주어인 we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네요. 얘가 덩어리로 묶일 것이고요. 돌보다 무엇을 얘까지 덩어리로 묶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우리 모두는 책임이 있어요. 환경을 돌보는데 이 정도는 또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는 환경을 돌보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264번. 자, arrive는요. 도착하다인데 보통 arrive at 전치사와 함께 어디에 도착하다 많이 쓰이죠. frantically는 미친 듯이란 뜻입니다. search for는 뭐뭐를 찾다. 덩어리 표현. force는 지갑이 되겠습니다. On arriving at the bus stop, I started frantically searching for my purse. 이렇습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버스 정류장에 저는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찾는 것을 뭘요? 지갑을. 제가 이 정도로 끌어놨는데요. 분석해드리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시 해석해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전치사 on이나 혹은 upon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꼭 챙겨가세요. on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그러면 on arriving 도착하자마자 어디에요? 버스 정류장에. at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간 건데 얘는 그냥 arrive at이라는 표현을 하면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의미 파악은 덩어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해 보이죠? star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search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온 건데 우리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start 뒤에는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started running처럼 start로 searching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frantically라는 부사가 앞에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searching과 for가 연결되는 거 알면 그냥 한 방에 갈 거고요. 모르면 그냥 for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가셔도 괜찮아요. 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지갑 찾는 것을요. 버스 정류장에다 지갑을 놓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서둘러 갔고요. 도착하자마자 미친 듯이 지갑을 찾았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긴 호흡으로 한 방에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star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왔다는 거 하나고요. 전치사 on 다음에 동명사 왔다는 거 하나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on ing, upon ing는 중요한 동명사 관용 표현이니까 한 방에 좀 정리해서 챙겨가시죠. 265번 중3 때 등장했던 문장이네요. material은 재료, stretch는 느리다. 우리 스트레칭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쭉쭉 늘리는 겁니다. twist는 비틀다. bend는 구부리다. press는 누르다. 아, 다양한 동사들이 나와 있네요. You can change the shape of materials by stretching, twisting, bending, and pressing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바꿀 수 있어요. 재료의 모양을 느리고 비틀고 구부리고 누름으로써 그것들을 재료들이 되겠죠. 자, 볼게요. 당신은 주어고요. can change, 바꿀 수 있습니다. 조동사부터 동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봐야겠죠. 자, 근데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꾸고 있어요? 모양을. 오부 명사는 한 방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묶어서 동사로 목적어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혹은 당신은 재료들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이렇게 연결되면 뭐뭐함으로써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이것도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아닌 것으로 보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의미적으로는 반드시 챙겨가셔야 됩니다. by 전치사 있고요. 동명사 하나 나왔고 컴마 두 번째 나왔고 컴마 세 번째 나왔고 컴마 and 있으니까 마지막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들이라는 것은 materials를 가리키겠네요. 재료들을 느리고 비틀고 고부리고 누름으로써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동명사가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266번
자, attempt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to 부정사가 attemp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가도록 하죠. 이걸 알면 알수록 좋다는 겁니다. Attempting to do too much too fast is worse than doing nothing at all. 그렇습니다.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뭐보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요. 의미 파악이 좀 됐을까요? 일단 동사 원형으로 시작된 동명사 주어겠죠. 왜? 그 뒤에 단수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전체가 문장의 주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is worse. worse라는 것은 bad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되겠죠. 묶어서 더 안 좋습니다. 뭐보다요? 자, 전치사 된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 있고요. 이 동명사의 목적으로 nothing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ot과 부정어구와 at all이 함께 연결되면 이 at all이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전체적인 의미를 가볼게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죠. 주어 자리에 동명사 하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하나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7번. depressed는 우울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지요. 우리 주격보호 모아서 볼 때 이런 것들 다 살펴봤습니다. recall은 회상하다, 상기하다요. 다시 불러내는 거니까 회상, 상기하다, 기억하다. 괜찮겠죠? When people are depressed, recalling their problems makes things worse. 사람들이 우울할 때 그들의 문제를 떠올리는 것은, 회상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해석해 드릴게요. 접속사 when이고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부터 형용사 depressed까지 묶어서 봅니다. 동사의 ing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이렇게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종종 나오는데요. things는요. 얘는 것들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얘가 상황들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들을 더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 make라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고 자리에 형용사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make 목적어 형용사 보어 우리 살펴봤던 겁니다. 자, 이제 분석 다 됐어요. 사람들이 우울할 때 그들의 문제를 떠올리는 것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줍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주어 자리에 동명사 쓰인 거 확인하시고요. 이 오형식 패턴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네요. 268번. prevent A from 동사 ing 이것도요.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죠. prevent A from 동사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A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 misinformation은 잘못된 정보가 되겠죠. information이 정보고요. miss가 잘못된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misinformation은 잘못된 정보가 되겠네요. thought는요. 생각했다 동사로 되는데요. 이거 생각이라는 명사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The simple act of fact-checking prevents misinformation from shaping our though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부터 해드릴까요? 간단한 행위,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을 확인하는, 그게 막아준대요.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지 못하게. 괜찮나요? 관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가져야겠죠. 자, 이게 판단이 잘 안 됐습니까? 관사로 시작되고요. 여기 전치사 나왔으니까 한번 묶어 끊어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묶이겠네요. 그러면 이 act가 관사에 엮인 명사로 보셔야겠고요. 그래서 간단한 행위 이렇게 주어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f 다음에 ing죠. 그러면 사실을 확인하는 간단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로 나와 있고요. prevent 목적어 동사 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잘못된 정보가 형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뭘요? 우리의 생각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 있고요. 동명사 shaping의 목적어로 our thoughts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정보들 받아들이지 말고 얘가 괜찮은 정보인지 괜찮지 않은 정보인지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언제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뭔가를 봐야 됩니다. 비난이 아니고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것은요. 저게 제대로 된 건가 따져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됐습니다. 표현 하나 잘 챙겨가시고요. 269번 갈게요. 자, overcome은 극복하다 동사고요. instinct는 본능이 되겠습니다. avoid는 피하다. uncomfortable은 불편한이죠. comfortable이 편안한이니까 on을 붙여서 반대의 의미를 만든 겁니다. essential, 필수적인, 기본적인. Therefore, overcoming your instinct to avoid uncomfortable things at first is essential 이라고 나왔어요. Therefore, 그러므로가 되겠죠. 당신의 본능을 극복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들을 처음에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는 잘 아실 거고요. 동사의 ing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나와 있는지 그냥 이걸 어떻게 다 보고 처음부터 해석하나요? 앞에서부터 볼까요? 극복하는 것은 무엇을? 당신의 본능을. 자, 본능이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서 해석하는지를 봐야겠죠. 피하는 괜찮아요? 뭘 피해요? 불편한 상황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essential이라는 형용사 보어까지 묶어서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길게 쓰였잖아요. 투부정사보다 더 길게 쓰인 것 같은데 가주어 진주어를 안 쓰고 이렇게 두네요. 이런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쓸 때 단수로 받아준다는 거. 자, 정리해 볼까요? 당신의 본능을 극복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들을 피하는 처음에는 그게 필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불편한 상황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요 마주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게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불편한 상황들을 피하는 당신의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의미 파악됐을까요? 좋습니다. 270번. 자, focus는 어디에 집중하다, achieve는 성취하다, 달성하다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Focusing too much on the goal can prevent you from achieving the thing you want. 좋은 문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공부항이에요. 의미 파악해드릴게요. 자, 너무 많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동사의 ing로 시작을 했고요. 원래 focus on이요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건데 너무 많이라는 의미를 요 사이에 쏙 넣어준 거죠. 따라서 너무 많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전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an prevent라는데 우리는 prevent가 목적어 전치사 ing 구조를 형성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쭉 갈 수 있겠죠. 목표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은 당신이 성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The thing, 것인데 어떤 거냐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 생략되어 있는 거네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자,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achiev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으로 the thing이 쓰였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미 파악 하나 할까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갈게요. 목표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은 당신이 성취하지 못하게 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상황까지 복습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71번. 끝난 줄 알았죠? 이제 절반 온 것 같습니다. 2017년 중3
때 출제됐었던 문장이네요. 자, hold back은요. 감정을 참다, 억누르다, 숨기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pretend는 뭐뭐인 척하다. later on은 나중에. holding back your true feelings and pretending you are not upset will only make things worse later on. things 여러 번 나오고 있네요. 당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것, 그리고 당신이 화나지 않은 척하는 것은 상황들을 더 안 좋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동사의 ing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and가 나와 있고요. 다시 동사의 ing로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문장의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and를 기준으로 동명사 하나, 동명사 두 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holding back, 억누르는 것, 참는 것, 무엇을 당신의 진짜 감정들을 자, holding back이라는 동명사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왔고요. 여기를 보시면 pretending, 뭐뭐인 척하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 뒤에 동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명사 뒤요. 동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수식어, 보어, 목적어를 동반하는데 그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동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시 있다고 생각하시고 당신이 화나지 않은 척하는 것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화나지 않은 척하는 것은 만들어 줄 뿐이에요. 상황들을 더 안 좋게 나중에 make things worse 상황들 또 나왔고요. make 목적어 형용사 보호 괜찮습니까? 전체적인 의미 파악된 것 같습니다. 이제 272번 갈게요. 자, have a difficulty ing 혹은 어를 생략하고 have difficulty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인데요. 얘도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ifficulty 대신에 trouble이라는 명사가 쓰이기도 해요. 관용 표현 그리고 얘가 동명사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dragon은 용이란 뜻이고요. When I was very young, I had a difficulty telling the difference between dinosaurs and dragons. dinosaur는 본 표현이고요. 자,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했대요. difficulty ing 묶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뭘 말해요? The difference 차이점들을요. between A and B가 되겠죠. 공룡과 용들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는데 의미 파악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것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tell은요. 얘가 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구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뒤에 the difference가 연결되면 차이점을 말하는 거니까 차이를 구별한다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 tell에 구별하다는 뜻이 있다는 걸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접속사고요. 주어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뭘 구별해요? 차이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between A and B를 덩어리로 묶어서 공룡과 용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용과 공룡 헷갈릴 수 있겠죠. 물론 명확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용은 실제 하지도 않은 상상 속에 있는 것 같고요. 공룡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믿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바에 따르면 공룡과 용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둘의 차이점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273번. intellectual은 지적인 지능의 형용사입니다. humility는 겸손. admit은 인정하다. limit은 한계, 제한. knowledge는 지식. intellectual humility,
humility is admitting you're human and there are limits to the knowledge you have.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ntellectual humility is admitting you're human and there are limits to the knowledge you have가 되겠습니다. 해석부터 해드려야겠네요. 지적 겸손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요?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식에 당신이 가진 요 정도까지만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도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하산해도 될 지경인데 너 따져봐야겠죠. 지적인 겸손은 주어가 되겠네요.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얘는 주의하셔야겠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명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어디에? 지식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어떤 지식? 당신이 가진 지식. 그러면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당신이 인간이고 당신이 가진 지식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전문가야. 난 다 알아. 나만 믿어. 이렇게 한다는 건 오만한 거죠. 내가 굉장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나는 항상 배울 것이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그런 지적들이나 배움의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열어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비동사 다음에 지우고 봐야겠네요. 비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보어 자리에 쓰였고요. 동명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대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절 하나 그리고 절 두 번째 이렇게 된 구조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죠.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한다는 거.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좋은 문장입니다.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지적 겸손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요? 당신이 인간이고 그래서 당신이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 27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ake an effort는 노력하다라는 뜻인데요. make나 take라는 동사 뒤에 명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명사를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자연스러울 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make an effort는 노력을 만들다가 아니라 노력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communicate은 의사소통하다, language는 언어, respect는 존중, 존경 혹은 동사로도 가능하죠. making an effort to communicate in another person's language shows your respect for the person. 노력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언어로 보여줍니다. 당신의 존경을 그 사람에 대한. 제가 이 정도로 했는데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동사의 ing로 시작한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요. 여기에 문장의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노력을 하는 것은 그리고요. 의사소통하기 위해 얘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본다면 의사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의미 파악은 가능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언어로. 자, 언어와 in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 English가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언어로 하게 되면 in another person's language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보여줍니다. 뭘요? 당신의 존중심을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사람을 위한 이렇게 되겠죠. 자, 좀 더 긴 호흡으로 갈게요. 다른 사람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였네요. 275번. 자, interest는요. 얘는 명사로 쓰면 관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줄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자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겠네요. interest가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관심을 끌다 이렇게요. Having friends with other interest keeps life interesting. Just think of what you can learn from each other.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동사의 ing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해석부터 해드릴게요. 친구를 갖는 것은, 즉 친구를 사귀는 것은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삶을 재미있게 유지해준대요. 그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지요.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서로로부터. 괜찮습니까? 동사의 ing로 시작한 동명사 주어로 모이고요. 전치사 덩어리 그리고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른 관심을 가진 친구를 갖는 것은 혹은 사귀는 것은 keep 다음에 우리 목적어 나왔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거죠. 삶을 재미있게 유지시켜줍니다. 삶을 재미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하이픈이라는 것은 부연 설명을 해준다고 했죠. 하이픈이 아니라 대쉬가 되겠네요. just, 그저, 그냥 think of가 덩어리 표현이라고 했네요. 생각해 보세요. 뭘? 그리고 what,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think of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건데 일단 것으로 해석하세요.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 서로로부터. 우리는 서로로부터 어쨌든 간에 좋은 면을 찾아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갖는 것 혹은 사귀는 것은 정말로 삶을 재미있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그것도 역시 재미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한 관심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인생은 참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시고요. 여기에 having은 동명사 문장의 주어 자리로 쓰인 것이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276번 갈게요. Meanwhile는 한편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보시고요. Improve는 향상하다, particularly는 특히, notable은 주의할 만한,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하기 때문에 눈에 띄고요. 눈에 띄니까 주목할 만한 것이 되겠죠. meaningful, 의미 있는.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한번 봤던 표현이네요. Meanwhile, improving by 1% isn't particularly notable, but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in the long run. 그럴 수 있습니다. Meanwhile, 한편 연결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향상하는 것은 1%,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그것은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의미 파악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동사의 ing로 시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가 단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장의 주어로 보시면 되겠죠. 얘는 끊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by가 좀 애매하죠. by 다음에 이게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by라는 전치사는 양을 나타낼 수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고요. by의 의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improving by 1% 하게 되면 1% 향상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isn't particularly notable.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에요. 아예 별로 아니라 1% 향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 향상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요. can 조동사부터 비동사, 명형장 묶어야겠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간 거죠. 여기에서 비동사 앞에 far는요. 비교급 강조라고 했네요. 비교급 앞에 much, still, far, a lot, even이 붙어 있으면 얘는 비교급을 강조하고요. 훨씬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1% 향상하는 것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요. 당장 1% 향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얘가 매일매일 쌓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365일 단어 암기 습관 하는 것도 하루하루는 6개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쌓이고 나면 총 2190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의 개수거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공부를 하는 습관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65일 마치고 366일째 가잖아요. 제가 이거 딱 끊고 안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색할걸요. 뭔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게라도 향상하는 거, 그게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277번. 자, invest는 투자자, invest는 투자하다, panic은 공황 상태, loss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invest가 투자하다고요. 여기에 or 붙여서 투자자를 만든 거죠. ment를 붙여서 investment 하게 되면 얘는 투자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Perhaps the biggest mistake that most investors make when they first begin investing is getting into panic over losses. 조금 복잡해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가장 큰 실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는 그들이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게요. 자, 얘는 부사고 아마도라는 의미입니다. 더부터 명사까지 가서 문장의 주어로 판단해야겠죠. 가장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실수라는 명사 뒤에 that 나왔고요. Most investors make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 되겠죠. 자, 어쨌든 명사 뒤에 that 나와 있으면 어떤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실수. 어떤 실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만드는 원래는 이거죠. make a mistake 또는 make mistakes에서 실수를 저지르다입니다. mak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를 동사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make a mistake는 실수를 저지르다, 실수하다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만들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when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begi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gin도 마찬가지로요. start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죠. 시작하다입니다. 얘네는 모두 다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다 받을 수 있고요.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면 investing이 begin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들이 처음으로 투자하는 것을 시작할 때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 into는요. 안으로라는 의미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 이거를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공황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근데 왜 공황 상태로 들어가요? 손실에 대해서 손실이 난 걸 보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의미를 긴 호흡에서 해드릴게요.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이 처음으로 투자하는 것을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손실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내 예상과는 달리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나 이러다가 돈 다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한 마음에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투자금을 회수하잖아요. 그럼 그 손실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지면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공부할 것이 여러 군데 있었네요. 관계대명사 대절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였고요.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278번으로 갈까요? Pay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표현이고요.
non-verbal이라는 것은 비언어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표정, 몸짓, 자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significant는 중요한, relationship은 관계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Paying attention to the non-verbal messages you send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Paying attention to 동사 ing로 시작한 동명사로 보이죠. 따라서 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신이 보내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학생들과 이 정도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의미 파악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유를 볼게요. 동사 ing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찬찬히 간다 하더라도 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리고 메시지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신이 보내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 덩어리 가겠네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인데 얘도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보내는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학생들과 당신의 관계에서가 되겠죠. 이건 뭐냐면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인지하고 그런 비언어적인, 긍정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겁니다. 학생한테요. 그 인정하는 그런 인자한 표정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학생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라는 거. 우리 맥락은 또 기출 문제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79번. on ing나 upon ing를 뭐뭐 하자마자 정리해 드린 거죠. clothing은 옷, village는 마을, make fun of는 뭐뭐를 놀리다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반드시 덩어리로 보세요. Upon seeing Anna's simple clothing and knowing she was from a small village, some students in the classroom started making fun of her. 보자마자 뭘요? 안나의 아주 단촐한 옷을 보자마자 그리고 그녀가 작은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몇몇 학생들은 교실에 있는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파악은 됐을 것 같네요. on ing, upon ing 이렇게 가고요. seeing의 목적어로 Anna's simple clothing 가겠고요. and 다음에 동사에 ing 있으니까 얘는 1번. 아이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동명사 1번이고요. 얘는 동명사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명사의 목적어로 대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구조를 보는 연습을 조금 더 하셨다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쯤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안나의 단촐한 옷을 보자마자 그리고 그녀가 작은 마을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교실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시작을 했던 거죠. 뭘 시작했어요? start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왔구나. 근데 얘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겠죠.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옷도 허름해 보이고 딱 보니까 시골에서 온 것 같아. 게다가 시골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몇몇 학생들이요. 괜찮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 되겠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280번이고요. be capable of는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덩어리 표현 되겠습니다. analyze는 분석하다. breath는 숨이 되겠죠. breathe 하게 되면 숨을 쉬다 하고요. breath는 숨 호흡이라고 그랬네요. 자, book.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나왔던 겁니다. 얘는 명사로 책이지만 동사로 쓰면 예약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어요. appointment는 약속. detect는 발견하다. lung cancer는 폐암이 되겠습니다. lung이 폐, cancer가 암이에요. 그래서 폐암. For example, your toothbrush will be capable of analyzing your breath and booking an appointment with your doctor
if it detects the smell of lung cancer. 자, 이것도 하나 챙겨둘 필요가 있겠네요. 얘는 냄새인데요. 여기에서는 낌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짐이 더 낫겠네요. 낌새보다는 조짐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낌새도 괜찮아요. 냄새가 난다는 건 조짐이 보인다, 낌새가 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서부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당신의 칫솔은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호흡을 그리고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의사와 만약에 그것이 조짐을 감지하면 폐암의 요 정도까지만 볼까요? 조금 이따 분석하고 길게 좀 해드릴게요. For example 연결하고요. Your toothbrush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 자리에 조동사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원형까지 가려고 했더니 be capable of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죠. 그래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칫솔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of 다음에 동명사 analyzing이 나와 있고요. analyzing의 목적어로 your breath, 죄송합니다. analyzing의 목적어로 your breath가 묶여 있는 거죠. and 다음에 다시 동사의 ing가 나와 있으니까 analyzing이 1번, booking이 2번이 되겠죠. 예약하다, 약속을, 즉 약속을 잡다 덩어리 표현 되겠네요. 뭐와요? 당신의 의사와 이렇게 묶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다시 기본으로 나오겠죠. 그것이 감지하면 뭐를? 냄새, 그래서 조짐, 뭐의? 폐암의.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칫솔이 당신의 호흡을 분석해서 의사와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 즉 칫솔이 폐암의 조짐을 감지하면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상태잖아요. 칫솔도요. 얘가 그냥 단순히 치아를 닦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당한 기능이 탑재가 돼서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폐암의 조짐을 드러내주는 그런 냄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것들을 칫솔이 감지해요.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굉장한 상황이죠. 이 관련된 지문을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칫솔이 호흡, 숨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폐암의 조짐을 감지해요. 만약에 그러면 의사와 예약을 딱 잡아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겠죠. 우리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애널라이징과 부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24강이고요. 챕터 3 명사편에서 이제 유닛 24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281번부터 295번까지 15개의 문장인데요. 이 기출문장은 어렵지 않고요.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조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